셋.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힐링이 공존하는 곳, 안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4학년 문학수 김효석, 이서입니다. 발표 진행에 앞서 간단한 역할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과 발표를 맡았습니다. 저는 PPT를 맡았습니다. 저는 자료조사 촬영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5가지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식당이나 문화산업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을 정도로 관광산업은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안동시 역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축제인 국제 탈춤 페스티벌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글로벌 관광 전략이라는 주제에 맞춰 안동시를 다뤄보았습니다. 먼저 안동시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로 불리며 수준 높은 문화적 자산을 갖고 있습니다. 안동시가 지역관광 거점도시 4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상북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유일하게 선정되었는데 문화, 인적 자원이 풍부, 관광기관의 우수성 평가, 유교문화 자원을 활용한 사업 비전 특색 반영, 향후 내륙 관광거점 발전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안동시를 글로벌 관광지로 선정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위축된 현 상황에 대응해 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수학여행 경주지라는 선입견을 깰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치 같은 도시이고 전통과 현대가 온전히 조화된 환경을 갖추었으며 경상북도 지역 유일한 관광 거점 도시라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앞서 언급했던 경주와 비교해 안동은 역사 혹은 문화적으로 어떤 특징을 갖췄는지 보겠습니다. 저희는 4가지 항목으로 나눠봤는데 먼저 4가지 항목이란 다양성과 조화, 향유한 주체, 문화재, 그리고 문화재 특징을 읽었습니다. 먼저 경주는 대부분 신라 왕조와 불교 유적을 중심으로 삼아 양적으로 풍부하지만 안동에 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빈약한 것이 특징입니다. 안동 같은 경우는 다양한 고대, 불교, 유교, 민속문화 등이 보존돼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향유한 주체 같은 경우는 경주는 왕을 중심으로 한 귀족 세력이 중점이고요. 안동은 승려 불교문화, 조선조 양반, 성기들의 유교문화, 민속문화까지 다양한 문화를 융복합해서 아우르고 있습니다. 경주의 문화재는 불상, 왕릉, 왕관, 각종 구문지 장식이 있고 안동은 고건축, 종택, 서당, 공서, 전적, 화해탈, 하회 별신굿을 들 수 있습니다. 경주 문화재의 특징은 과거 문화만 보존된다는 데 반해서 안동은 실생활과 밀접한 문화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두 도시의 문화재가 현재까지 미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안동의 문화재는 실생활에서 기능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안동지역 종합디자인회사가 지역 전통문화를 재해석해 주거생활용품 분야에서 지난 2016년 공모전에서 우수 디자인에 선정된 사례입니다. 수옥은 작은 집이란 뜻인데 특산품 전시장에서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인천공항 명세점 같은 여러 곳에도 입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안동의 문화재를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며 국내외 관광객들이 갖고 싶어 할 만한 기념품 개발과 판로 확보에 앞장선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문화는 순전히 문화재를 지정하여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교훈인 것 같습니다. 안동의 보존문화재는 고가옥, 도투마리집, 상여집, 고문서, 전적 등이 있는데 옛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에도 살아 기능한다는 것이 참 인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가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역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고가집을 운용해서 혹은 개조해가지고 음식점이나 카페로 활용하는 사례도 있고 전적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화유산이나 과거 언어 같은 것을 연구하는 데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안동의 무형문화재는 삼배짜기, 하해 멸실국가 탈, 사전놀이 등이 있는데 민중의 일상을 담은 문화, 시당, 그리고 노래를 담은 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화재의 자원이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112점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요 문화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안동하면 하회마을이 떠오를 정도로 하회탈을 소재로 한 축제 구성이 이루어지고 주로 탈춤과 마당극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안동이 갖고 있는 특징을 수학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강점으로는 녹지와 수기가 공존하는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공점상 하회마을, 팔로리 등 관광문화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교통의 요지로 활약하고 있다. 안동 찜닭, 안동 소주, 간고등어 같은 다양한 문화상품이 존재한다입니다. 약점으로는 산지로 인한 개발 가능지가 한정된다는 점, 중소기업 중심 구조로 안동 지역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진다는 점, 숙박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 바다와 인접하지 않아 거리가 걸린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위험 요인, 기회 요인으로는 대구공항이 이전함에 따라서 군이 의성 쪽으로 옮겼는데 지금의 안동이나 경북 쪽으로는 훨씬 더 대구에 비해서 가까워진 상태입니다. 사업용 대마 국제 자유축구에서 선정돼서 경제적으로, 산업적으로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세계유산 추천에 선정됐는데 이번이 2년 연속 선정된 것인데요. 국비 21억 원은 확보한 상태입니다. 중앙선 국선화 사업에 따라 준고속철도화가 이루어지는데 2021-2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역 관광거점 도시로 선정돼서 한국관광공사 해외 홍보 영상도 업로드됐는데 현재까지 8천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험 요인으로는 2020 안동 국제 탈출 페스티벌 가장 큰 축제가 아까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코로나19로 취소됐다는 점, 대구 경북이 행정통합을 한다는 점, 코로나로 인해 관광산업이 위축된다는 점, 인접도시의 UCT 선도 추진에 이른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역사와 문화를 다루는가? 첫째, 일반적으로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역사를 재미있는 스토리를 통해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둘째,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나마 실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셋째, 역사 관광지가 경주와 강화도 같이 떠오르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안동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를 요즘 판단하였고, 마지막으로 역사를 통해 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안동 지명의 역사는 고대서부터 현대까지 다양하게 불려져 왔고 근대에 와서야 안동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안동은 예로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고창전투, 홍건적의 날, 안동전투를 대표적으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하회탈에 얽힌 많은 유래들이 있는데 지즉 위진간, 즉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여행을 하면서도 다양한 역사 혹은 문화적인 특징들을 익히면서 느낀다면 느낄 수 있는 재미가 배가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역사적 사건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뮤지컬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거 명성황후, 영웅 같은 창작 뮤지컬의 흥행 사례들이 있듯이 전통유산과 무형의 자산을 바탕으로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 지역 홍보와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역사 문화망명의 테마를 잡은 이유는 안동시의 역사와 문화를 관광 콘텐츠와 결합해 뮤지컬로 재해석하는 활동을 통해서 관광객들에게 역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흥미 유발을 하는 것입니다. 또 기존에 짜여진 여행 코스나 흔한 관광에서 벗어나 역사 탐방 도시를 만들고 더 나아가 연기나 기획 등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TV평가 연기한 공연 개발, 실경 뮤지컬 프로그램 기획 등을 통해서 기회의 상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광 동기를 유발하고 인지도를 지닌 도시관광 목적지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며 안동 문화 콘텐츠 발굴이라는 차원에서의 관광 육성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지역 관광의 중심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곳이로서 충족하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힐링 관광 테마입니다. 힐링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은데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보니 생긴 신조어입니다. 어쩌면 필수 요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는 낯설거나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TV 속 혹은 생활 속에서도 흔히 찾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힐링일까요?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과 고령화, 문제 역시 만만치 않은데요. 이에 더해서 코로나의 장기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우울 증상을 겪고 있는 처지입니다. 힐링 관광을 제한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힐링 관광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고 안동에 갖춰진 청정한 자연 관광지와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 마지막으로는 한국 관광목사 선정, 코로나19, 안전한 국내 언택트 관광지 객선의 선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제한 목적으로는 저희가 왜 이걸 제안했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 속의 취업, 정작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는 사람을 놓치고 있는 경향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된 환경 속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순간을 선사하고 나를 사랑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며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제안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힐링 관광이란 무엇일까요? 힐링과 관광이 합성한 힐링 관광은 사람들의 정신과 마음을 치유하고자 하는 관광, 주요 취지는 관광이 취약한 계층에게 제공할 수 있는 관광을 일컫습니다. 이들에게 비밀의 숲이라는 불리는 낙강 물개공원을 힐링 테마파크로 개발하는 방안을 생각해봤습니다. 관광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걷고 사진 촬영 같은 단순한 목적에 더해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로 개발하는 것을 제안해 보았습니다. 낙강 물개공원의 모습인데요. 인위적으로 지어진 것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한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관광객들이 휴식처의 느낌을 받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다 보니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 입학,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자소서를 쓰는 경우를 지내면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하는 고민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진검다리가 있는데 돌 위에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나의 단점은 무엇인가요? 인생의 좌우명이나 꿈이 있나요? 자신이 좋다고 느껴질 때는 언제인가요? 삶에서 가장 슬펐던 일은 언제인가요? 같은 글귀를 넣어서 평소 내가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로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름다리입니다. 올라오기 전까지 입구가 있는데 입구 같은 경우는 오전에 LED가 켜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 때 줄을 잡고 올라가기보다는 자신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도움을 받는 듯한 사람 손 모양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악수 혹은 하이파이브 같은 느낌을 받아 받게끔 제작하였습니다. 5에는 LED 센서와 조명을 활용하여 계단 한 칸 한 칸마다 위로와 관련된 단어를 넣을 것이고 그 위를 밟을 때마다 LED 센서와 조명을 이용해 불빛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구름다리에서는 한강대교의 생명의 다리 컨셉을 따서 다음과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분수는 각 색깔마다 의미가 담겨있는 설명서를
팻말에 적어 분수와 동일선상에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각 색깔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빨간색은 일반적으로 불을 상징하는데 적극적인 활동 정도를 뜻하면서 두려움과 근심, 걱정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답니다. 노란색은 빛의 색이자 긍정, 행복을 상징하며 정신적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답니다. 초록색은 자연 속에 있는 색깔로 희망을 상징하며 심신 진정과 육체의 긴장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라색은 빨간색과 파란색의 사이로 균형을 나타내며 사람들에게 희망과 창조성을 촉진합니다. 아치형 목재다리에서는 청년 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과 경업하여 천막과 부스를 설치해 네잎클로버 기지공예를 운영하는 종소로서 활용할 것입니다. 기지공예를 통해 심신의 안정과 행운을 전해주어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겠습니다. 폭포에서는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심신을 깨끗하게 바꾸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산림치유란 산림의 치유 인자를 활용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우울증 완화, 스트레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원 속 컨테이너를 이용한 사진관을 설치해 기존의 사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객들에게 웨딩, 커플, 우정 등의 스냅샷을 찍어주는 전문 사진사를 고용하여 적정한 가격에 관광객들에게 촬영을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세 가지의 기대 효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관광객들에게 일상생활의 탈출이나 즐거움의 기회 제공뿐만 아니라 인생의 주체인 나에 대해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광지 주체로서 사진을 찍는 공간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의미를 가지고 찾는 시설로 발전해 관광객들에게 더 나은 나를 만들어주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 번째 테마인 안동 인근 경북 관광 테마입니다. 이렇게 경북도 안동시 10개의 시 군구와는 전국 관광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었는데요. 비교적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지 않은 청송, 영덕을 포함한 북부의 10개의 시군이 협업하여 안동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같이 유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동시를 중심으로 각 시군의 시티 투어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현재 배차 시간이나 노선 문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 숙박시설 및 파충 같은 경우에도 문경의 남하당, 청송의 개명 리조트 같은 주요 대형 호텔들을 제외하는 고급 숙박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문 혜택이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동시에서 안동관광 스탬프라는 어플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그 어플 자체의 문제점은 사전에 이제 스탬프 7개를 모았으면 해당하는 이제 경품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막상 이제 경품을 주는 장소에서 수량 자체가 부족해서 수량 안내가 지금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경북관광이라는 어플을 만약에 만들게 된다면 이와 같은 미흡한 점들을 추가해서 보충해가지고 이런 동선이나 혼란을 빚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티투어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패스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시티투어 버스 이용권으로 일반 시내버스 이용도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서 몇몇 지방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시티투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객들에게 꾸준한 요구나 충족사항들을 제대로 조치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광 숙박시설 문제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한 호텔 같은 대형 호텔들은 몇 개 없기 때문에 집안이나 관광객의 유입 등을 고려하여 계속돼서 리조트나 호텔을 지속적으로 확충시킬 계획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안동관광 스탬프라는 어플을 얘기했었는데요. 저희는 경북 10개 시군구가 통합하는 어플로 경북관광이라는 어플을 가명으로 만들었고요. 스마트폰으로 여행지 사진을 인증했을 때 어플이나 QR코드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것입니다. 앞서 안동 스탬프 관광에서 언급했던 그런 미흡했던 점들을 추가적으로 보충해 사람들의 동선이 혼란을 끼치지 않는 그러한 어플을 만들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저희 조원 중에서 청송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원이 있는데요. 안동에 같이 협약을 맺었던 10개 시군 중 하나로 청송을 여행을 했던 것을 코스로 짜봤습니다. 10개 시군 중 하나로 청송을 대표해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모든 관광지에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청송 같은 경우에는 편의시설이나 주유시설, 흔히 말하는 핫플레이스들이 부족해서 그러한 점들이 단점으로 지적됐었습니다. 그렇다면 경북관광 활성화 방안 어떤 게 있을까요? 유튜브를 통한 홍보입니다. 초기에 일정 비용을 들여 여행 관련 유튜버를 섭외한 후 광고비와 경비를 제공해 홍보하고 싶은 여행 상품을 설명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여행사나 관광에 대한 공식적인 사이트를 찾아 여행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SNS 혹은 유튜브의 브이로그를 보고서 여행지를 선정하고 정보를 얻으며 여행을 하는 일이 빈번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듯 개인 SNS, 유튜브는 현재 관광지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그리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마비 효과로 지속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안동 인근 10개 시군에 대한 노출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트렌드에 맞춰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1차적인 방안으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숙박 어플에 등록하거나 경북관광이라는 어플을 기반해 카테고리에 글램핑 같은 항목도 추가하는 것입니다. 지금 청송의 글램핑 자체가 예약 자체가 전화나 네이버로만 할 수 있는 걸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홍보나 이용에 사실 제약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했던 경북통합 어플을 생성하여 효율성을 높이거나 기존의 유명 숙박 어플, 예를 들면 야놀자, 여기어때 같은 어플들의 새로운 카테고리를 첨부하는 것이 더 나은 편리함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북 관광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안동 인근 10개 시군구가 같이 상생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통해 일자리가 창출되어 관광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요. 관광객 중심의 수용태세가 개선 혹은 확충될 것입니다. 2024년을 안동시는 100만 외국인이 찾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고 계획하였습니다. 안동시와 함께 경북관광 10개 시군구가 같이 협력하여 함께 발전하는 그런 도시로 선정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질의응답 시간 있으면 질의응답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안동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건강 전략 공모전 발표를 맡게 된 성지대학교 발표자 류경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의 목차로는 먼저 간단하게 코로나로 인한 현재 문제점 및 현황,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안동에 제안하는 내용 및 추진 방법, 세 번째, 그 관광으로 인한 기대 효과, 네 번째, 마지막은 Q&A 순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 및 현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이후에도 세계적인 관광 산업의 전막이 지금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한 불확실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나면서 관광객이 밀집되는 장소가 위험한 곳이라는 인식들이 자리 잡을 거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여행 상품이 아닌 프라이빗한 여행 상품들이 주목받을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하고자 하는 관광은 바로 농촌 관광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저희는 애물단지로 전락된 안동댐 농촌 체험마을을 다시 살리고자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은 안동 농촌 테마파크 체험장입니다. 안동 농촌 테마파크 체험장은 과거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만들기라는 취지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을 진행했지만 2017년 체험 숙박시설 이용 실적이 저조해서 주민 갈등으로 폐허가 된 현재 이곳은 운영자를 찾지 못해 방치된 실정입니다. 그 위치는 바로 경북 안동시 와룡면 중과구리에 있는 곳인데요. 속칭 안동 댐마을 동학골이고 전형적인 농촌마을입니다. 2005년부터 인접한 두 개 마을과 합쳐서 54억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농촌 테마파크와 주민 편의시설, 소득증대 시설 등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전통농업체험관, 농촌관광시설과 마을복지회관 등 만들었고, 당연히 살기 좋은 농촌만 남은 듯 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사진처럼 이 마을의 랜드마크격인 농촌 테마파크와 전통 농업 체험관이 있는 이 건물은 30여 대의 주차장을 가진 현대식 3층 건물로 눈에 확 띕니다. 1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이 9개나 되고요. 10억 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쯤 준공 몇 달부터 2020년 총 13년 동안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요. 그 옆에 설치해 두었던 이동식 방갈로 7개도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살기 좋아야 할 농촌 체험마을이 흉물처럼 된 것은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인데요. 뚜렷한 운영 철학도 목적의식도 없이 일부 특정인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본 제안 내용 및 추진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방앗간 카페입니다. 앞에 말했던 것처럼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밀접한 공간을 찾지 않고 프라이빗한 공간만을 찾고 있다고 말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안동의 전통과 문화를 이어받고 농촌 관광을 바탕으로 한 방앗간 컨셉의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 그리고 전통 체험 및 참깨밭에서 직접 깨를 수확해서 국산 참기름을 만들 수 있는 문화공간 형태의 카페를 제안합니다. 참깨밭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안동댐 농촌 체험마을을 어떻게 개조할 건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1, 2층은 방앗간 카페로 운영을 하고 메뉴 개발의 주 목적인 3층은 쿠킹 체험장으로도 운영을 하면서 사방이 뻥 뚫린 아담한 옥상은 야외 테라스로 개방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은 자세히 설명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먼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방앗간 카페는 참기름 로스팅 카페로 진행되어지고 참깨와 들깨를 고객이 원하는 정도에 따라 볶고 기름을 짜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오일 추가 판매를 실시할 것입니다. 과거 방앗간처럼 즉석에서 고객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을 했지만 그 품목과 종류들을 글로벌화 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포장 판매도 가능하고 패키지 판매를 통해 관광 기념품으로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2층은 실질적인 카페를 지향하고 시그니처 메뉴인 누룽지 커피와 참기름 라떼 등을 제공을 하고 다른 부가적인 메뉴들도 구비를 할 것입니다. 2층은 편안하게 휴식을 하고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향 및 이제 고소한 향을 맡게 되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층인 쿠킹 체험장입니다. 쿠킹 체험장은 체험 콘텐츠를 구성해서 방문한 관광객들과 참기름 로스팅 및 착출 과정 체험을 진행을 하면서 커피 로스팅 머신처럼 참기름을 짜 기계를 구비해서 참기름 로스팅의 이유와 과정, 그리고 집에서 참깨를 볶아서 착유하는 방법 등을 체험 중간중간에 관광객이 지루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또한 체험장을 이제 진행함과 동시에 두부, 참기름을 이용한 음식을 판매를 실시할 거고 서양 음식과의 퓨전 요리인 티라미슈 떡, 돼지떡바 등 비건 스콘과 방앗간 카페에서 착유한 기름을 통해 만들어진 전통 음식 산채 비빔밥 등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4층의 루프탑입니다. 식사 및 디저트를 시식할 수 있는 공간이자 방앗간 카페에서 휴식을 지향하는 공간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3장의 사진은 방앗간 카페로 유명해진 카페입니다. 그중 가장 앞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은 강릉에 위치한 봉봉방앗간이라는 곳인데요. 봉봉방앗간도 안동댐 농촌체험마을처럼 쓰임새를 잃고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가 2011년 커피를 볶는 공간으로 재탄생했고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이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안동댐 농촌체험마을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방앗간 카페로 개조한다면 이런 성공 사례들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방앗간 카페를 얘기했다면 두 번째 추진 방법은 야외 체험인 참깨밭 체험하기입니다. 방앗간 카페 내에서만 체험을 진행하는 게 아닌 야외에서도 활동적인 농촌관광 체험을 위해 제작하였습니다. 참깨밭 체험하기는 체험마을 옆 운동장을 참깨밭으로 일구어서 공간을 재활용을 이뤄내고 신선한 식재료를 직접 생산하고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 그리고 전통체험 및 참깨밭에서 직접 깨를 수확해 국산 참기름을 만들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킬 생각입니다. 또한 저희가 생각한 방앗간의 카페의 주 타겟층으로는 아이와 주말을 보내고 싶은 가족 단위 고객과 건강을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을 주 타겟층으로 지정했습니다.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는 코로나로 인해 가족 단위 고객들은 밀집된 지역을 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참기름, 두부 등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가족과 같이 체험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 단위 고객을 타겟층으로 삼았고, 두 번째, 건강을 생각하는 2030 세대들을 타겟층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이색적인 카페와 방앗간 카페에서만 즐길 수 있는 먹거리와 볼거리의 제공을 통해 니즈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입과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 가능입니다. 농촌관광 강화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며 친환경적인 부분에서 관광객 유입이 더욱 수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지역 매출 활성화입니다. 참깨밭에서 직접 깨를 수확한 국산 참기름으로 만든 기념품들을 방앗간 카페에서 판매함으로써 안동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국적 이슈화인데요. 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전통적인 이미지를 관광객이 직접 수확을 하며 몸소 느낄 수 있는 농촌 체험을 하고 수확한 참깨로 음식들을 직접 제작, 조리를 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신선한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에게 접근하여 이슈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지속적 성장 가능성입니다. 카페라는 공간을 단순히 먹는 곳이 아닌 체험하고 즐기는 공간으로 새롭게 다가가 변화하는 요식업 트렌드에 알맞게 성장 가능하고 쿠킹 체험장이라는 장소를 이용해 새로운 메뉴 개발이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수익성 다변화입니다. 누룽지 커피와 참기름 라떼 등 일반 카페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판매하거나 직접 수확한 깨로 만든 참기름 또는 두유나 두부 등을 선물용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소비 가능할 것으로 보아 수익성 다변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어느 날 예고 없이 전 세계적으로 찾아온 코로나19가 있는데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우리나라도 감염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모든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도 위축되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힘을 내서 이 위기를 넘기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학우분들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안동 문화와 글로벌 문화의 관광 전략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こんにちは。明王大学の大城舞と山城真宙、上原智美、佐々木瀬奈、宮原太郎で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たちは日本の若者を対象とした韓国旅行の実態と今後の可能性について発表していきます。今回の発表は、はじめに例研究の背景と目的、次に研究方法、アンケート結果、考察、参考文献の記載という流れで発表していきます。研究背景としては、韓流ドラマや K-POP、韓国料理などのブームが日本に起きていること、それにより韓国を訪問する日本人の若者が増加してい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韓国を訪れる外国人も倍増しており、特に日本人、中国人、台湾人の20代から30代の女性が増加傾向にあるという背景になります。研究目的は、若者の韓国を訪れる目的を明確にすること、20代の日本人は韓国のどの地域に訪問するのかを明確にすること、韓国の観光地へ若い日本人観光客を促す方法や今後の可能性を考察しました。続いて研究方
明らかにするためアンケートを作成しました。韓国旅行や観光に関する質問を16個用意しました。そして日本人の20代を対象にウェブ上でアンケートを実施しました。アンケートの結果をもとに日本人の韓国旅行における動向と今後の可能性について考察しました。アンケートの質問内容はこのようになっています。続いてアンケート結果を発表していきます。アンケート結果のパーセンテージは回答人数に対しての割合なので、回答件数は 100% ではないということを説明しておきます。また各項目の中で数字の大きかった回答を主に紹介していきます。まず1つ目の質問は性別で、本アンケート調査の男女比は女性が 70.9%、男性が 27.5% でした。続いて年齢と出身地を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質問で、本アンケート調査の対象である対象は日本人の20代なので全員20代で、出身地は沖縄県が105名、その他茨城や千葉など26の都道府県の出身者が回答してくれました。3つ目、質問3では韓国に行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行ったことがある人は何回行きましたかという質問で、最も多かったのが行ったことがないという回答が 59.6%、 続いて1回から2回と答えた人が 30.6%、 続いて3回から4回と答えた人が 5.5%、 5回以上行ったことがあると答えた人が 4.4% でした。質問4では韓国に訪れたことのある人は何人で訪れましたかという質問で、一番多かったのが2人 43.2% でした。続いて5人以上が 33.8% でした。次の質問5では誰と訪れまし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最も多かった回答が友達と韓国を訪れたで 79.5%、 次が家族と訪れたが 26%、 カップルで訪れたが 5.5%、 その他留学や大学のスタディツアー、現地実習、ゼミという回答がありました。次の質問6、韓国旅行に行ったことのある人は何が目的でし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ショッピングが一番多く36件、次にグルメ39件で、グルメ34件、観光12件、買い物や食事を目的に韓国旅行に行く人が多いことが分かります。質問7、これから韓国旅行に行くとしたら目的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グルメ63件、ショッピング53件、K-POP イベント22件で、食事、次に買い物を楽しみたい人が多いことが分かります。質問8では、韓国に行ったことのある人に対して何月頃行かれましたかという質問をしました。冬12月から2月に22件、夏6月から8月に18件、秋9月から11月に15件、春3月から5月に14件。質問9では、これから韓国に行くとしたらいつ行きたいですか、またその理由はという質問に対して、冬24件、夏20件、秋38件、春31件、その他特定の希望がないという回答が11件ありました。一番多いのは秋の38件となっています。続いて、韓国旅行で行ったことのある都市はどこですかという質問です。回答で一番多かったのはソウルで68件の回答がありました。続いて釜山が30件、インチョンが23件ありました。
の他にはテグやチェジュ島、慶州などの回答がありました。質問11では、韓国の観光スポットで知っているところをできるだけ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質問でした。最も多く上がったのがソウルまたはソウル市内の観光スポットで165件ありました。その中でもミョンドンが40件、ロッテワールドが21件、ホンデが17件でした。続いて多かったのがプサン35件ありました。続いてチェジュとテグの順に多く上がりました。その他にもヨンイン市のエバーランド、インチョン道村、慶州、清州、南伊島などの観光スポットが上がりました。質問12では、これから行ってみたい韓国の都市や観光スポットはどこですか？その理由は？という質問です。最も多く上がったのがソウルで42件でした。理由は有名だから、買い物がしたいから、ご飯が美味しそうだから、中心地、首都だからなどがありました。続いて多かったのがチェジュ島で、理由は自然がきれいだから、ご飯が美味しそうだから、静かでリラックスできそうだからなどの意見がありました。3番目に多かったのはプサンで、理由は行ったことがないから、韓国で2番目に大きな都市だから、好きな芸能人の出身地だから、インスタ映えしそうだから、海産物が美味しそうなどの理由がありました。また、ソウルと答えた人の中に、聞いたことがあるから、そこしか知らないからなど消極的な意見も見られ、観光スポットが一部の人にしか知られていないという印象を受けました。次の質問13では、韓国旅行で優先すること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一番多かった回答が、ショッピングにお金を使いたい 56.3%、 その次が韓国料理にお金を使いたいが 55.7%、 3番目ができるだけ旅行代金を安くしたい 50%、 またいいホテルに泊まりたいという回答も 19.5% ありました。その他の回答は、K-POP イベントのグッズにお金をかけたり、より多くの場所を回れるか、安全に旅行がしたいという回答もありました。質問14では、韓国旅行の際、何を参考にするか、何から情報を得ま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一番多かったのは SNS の 77%、 その次が韓国に行ったことがある家族や友人に聞くが 64.9%、 次いで YouTube やガイドブック、旅行サイト、旅行会社に相談するという回答がありました。質問15、韓国旅行をする際、心配なことがあったら教えてください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一番言語についてが心配という回答が多く40件ありました。その次は窃盗などの犯罪についての回答が21件、治安10件、交通面が7件、衛生面が5件、その他 Wi-Fi の有無やマナー、食事、気候などが心配だという回答がありました。最後の質問16では、コロナが収まったら韓国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いいえ、はいと答えた人が 86.9% と多く、いいえと答えた人が 13.1% にとどまっています。続いてアンケート結果から考察を発表していきます。質問6と7から、韓国旅行に行ったことのある人、またはこれから行くとしたら旅行の目的は何ですかという質問で、どちらもショッピングとグルメが最も多い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した。また質問13でも、韓国旅行で優先することはという質問に、ショッピングや韓国料理にお金を使いたいという回答が最も多いこと
ことが分かりました。したがって行ってみたい都市や観光地も買い物や食事ができる場所が中心になっている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では、買い物や食事だけではない韓国の魅力を若者に伝えるにはどうすればよいのでしょうか。質問5を見てみると、韓国旅行の際誰と訪れまし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少数ですが、大学のスタディツアー、現地実習、ゼミなどの回答がありました。観光地を研究や文化体験などの学習の場として学生を呼び込むことができる可能性を見て、大学等の教育機関にアピールすることで歴史遺産や地方に訪れる若者が増えるのではないでしょうか。次に質問8、韓国に行ったことのある方は何月頃行かれました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冬に韓国を冬に訪れたという回答が 54% と多かったです。また質問9の韓国に行くとしたらいつ行きたいですか、その理由は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春、秋に行きたいという回答が 40% でした。これらの回答から週末休みを利用した短期ツアーの開催や冬に求められている需要に対応することが観光客の増加が見込め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これは大学生の長期休暇と重なっていることや飛行機代が安いということが、質問8の要因として考えられることや、春や秋に訪れてもらうためには週末休みなどを利用した短期間でも楽しめるツアーの案を、考察しました。次の質問14、韓国旅行の際何を参考にするか、何から情報を得ま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は SNS を参考にするという回答が最も多く、次に韓国に行ったことのある家族や友人に聞くが多かったです。その結果から日本人観光客に韓国を知ってもらい、韓国に来てもらうためには SNS の活用が良策だと考えました。この SNS の活用の例としては、岐阜県下呂市のフォトコンテスト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ちらのフォトコンテストでは、インスタグラムを活用したユーザー巻き込み型キャンペーンで高い効果を、得ています。これらのフォトコンテストやハッシュタグを活用した誘客、実際に韓国に行った人をインフルエンサーとして起用し、宣伝することで大きな効果が生まれると考えます。SNS の活用はまだ知られていない観光地の魅力や韓国への誘客につながると考えました。また質問15の韓国旅行の際の心配事はのアンケート結果より、一番の心配事は言語面にあるということが分かっています。これに対しては、外国人に人気のスポットはあらかじめ看板やメニューなどを英語表記にしておくことや、ネット環境の整備も重要なポイントだと考えています。最後の16の質問、コロナが収まったら韓国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かという質問に対して 86.9% という多くの人がはいと答えています。その結果から、考察で述べてきた、SNS や観光客の需要に応えるなど各地域の魅力や認知度を高めておくことで今後韓国を訪れる日本人や20代の日本人が増加し、可能性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す。発表は以上です。こちらが参考文献にな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특산주 및 특산품을 이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발표를 맡은 김미란, 장예진, 박소연입니다.
첫 번째로 제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즘 들어 세계 공통적으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모든 나라와 지방단체들은 한 관광객이라도 더 유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관광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이 한 번씩 관광상품을 이용해봤고 그들의 욕구는 좀 더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 공급자들은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관광 정책을, 어떤 이는 컨벤션 사업, 카지노 등을 이용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외래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마다 방문하고 싶은 곳, 스토리가 있는 관광지역이 되기 위해 명품 관광 자원 개발 및 다양한 콘텐츠 확증, 명품 관광 코스를 추가 개발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 자원 육성, 관광 트렌드를 방영한 맞춤형 홍보 마케팅 실시, 다양한 관광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관광 안내 서비스 체계를 구축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축제와 관련되어서는 타 도시에 비하여 부족한 실정이며 먹고 마시는 특산품과 연계한 부분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지역과 국가 간의 상이한 생활 풍습이나 예절과 음식물 등은 관광객의 흥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며 관광 의욕을 돋게 해주는 매력적인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의 여행은 명승을 즐기는 경관 위주의 관광이 주를 이루었으나 근래에 들어서는 미각이 여행을 만족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풍물과 미각을 함께 즐기게 되었으며 때로는 명물 요리의 맛을 찾아 여행하는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미식 추구 및 식도락 여행, 미식 탐방 여행의 증가는 세계적인 추세로 홍콩의 요리 축제와 싱가포르의 요리 축제 등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관광 상품이 되어 있습니다. 관광객이 방문국의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대화를 나누며 음식물을 접하게 되면 서로 간의 이해를 돕고 한층 친밀감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향토 음식은 조화된 맛을 중히 여겨 그 맛 자체가 관광의 대상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종류와 조리법이 다양하며 상차림과 식사 예법에 유교의 영향이 커 의례를 중히 여기며 또한 풍류성이 뛰어난 외국인의 관심을 충분히 모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축제를 보면 그 기본적인 공식을 가장 충실히 이행한 결과물임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일 축제는 독일의 특징과 관련되어 맥주 축제도 독일의 대표적 술인 맥주를 축제와 잘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의 행사로 이끌어낸 것입니다. 또한 성금요일, 부활절, 성령 강림제 등과 같은 주요 축제에도 기독교 국가인 독일의 성향을 따라 종교적인 성향과 관계가 깊은 축제들입니다. 한 나라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매우 힘든 일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전통 축제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전통을 살리는 것을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독일처럼 그 기간 동안 많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또한 전통을 지켜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더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독일의 전통 축제는 보다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축제 기간만 형성하여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365일 연중 내내 즐길 수 있는 상품 개발이 절실합니다. 상한 시대에는 누룩을 써서 만든 여러 가지 술들이 중국에 못지않게 빚어졌으리라 추측되지만 아무 문헌도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삼국 및 통일신라의 술은 기록에서 찾아볼 때 양조 기술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 후기부터 통일신라 시대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의 술은 상상 이상으로 다채로웠고 중국에까지 그 명성이 떨쳐졌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주조사상 주목할 일은 조선시대에 오면서 지금까지 유명주로 손꼽히는 술들이 이 시기에 정착되었다는 것입니다. 술은 고급화 추세를 보여 제조 원료며 발효 기술이 발전되어 질 좋은 술들이 제조되었습니다. 이때 양주로 손꼽히던 주품들은 삼해주, 백로주, 이화주, 부위주, 하양주, 춘주, 북화주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증류주는 수출이 활발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접어들면서 지방주가 전성기를 맞이하는데 각 지방마다 다른 특색의 술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제한 기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로와 인사동 거리처럼 도시 내의 특정 구역을 문화특구로 지정하여 법제화함으로써 이들 지역의 관광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대학로만 하더라도 과거 명동의 전초를 밟아서 지금은 먹자거리로 전락하고만 느낌인데 지금이라도 이 거리에 밀집한 공양장들에 대하여 건축법상, 세제상, 금융상의 지원장치를 마련하여 법제화한다면
연극의 거리도 되살아나서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소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학로에 와서 연극만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은 시간과 돈을 그 인접지역에서 소비합니다. 관광의 특산주 개발의 슬로건으로 하여 첫째, 특산주 개발 및 홍보로 문화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 둘째, 복합 문화 공간 마련을 통한 관광 활성화. 셋째, 지역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한 관광 활성화를 제안하여 봅니다. 세 번째로 제안 세부 내용을 발표드리겠습니다. 특산주 개발 및 홍보로 문화특구 지정을 통한 관광 활성화.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공장이라 불리워질 만큼 저공의 고부가 가치 산업이므로 세계 각국은 21세기 고부가 가치형 미래 성장 산업으로서 그 가치를 인식하여 관광산업을 국가기관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세계 관광시장은 연평균 4.2% 이상 성장을, 아시아 시장은 연평균 7.2% 이상 성장을 목표로 관광시장 규모의 지속적 증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평 수제맥주 페스티벌이나 그레이트 코리안 비어 페스티벌에 참여한 것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여러가지 스포츠 시설 등으로 생태체험과 함께 스포츠 활동도 동시에 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여러 체험을 통한 가족 간의 유대를 강화시킬 수 있으며 어린 자녀들은 살아있는 교육을 효과를 누릴 수 있음과 동시에 시골에서의 편안한 휴식도 맛볼 수 있습니다. 가천 다랭이 마을은 선조들이 농토를 한 뼘이라도 넓히려고 산비탈을 깎아 고추 석축을 쌓고 계단식 다랭이 논을 만들어 토양의 소중함과 고단한 조상들의 삶의 애환을 느낄 수 있으며 다랭이 논, 바다, 산이 어우러져 교묘한 조화를 이루어 찾는 분들 모두 탄성을 자아내는 마을입니다.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은 정겨운 농가에 머물며 옛 조상님의 슬기와 지혜를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곳, 지친 현실을 떠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동시민과 농업인이 서로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곳, 오랜 세월을 이어온 전통과 자연이 빚어내는 멋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대를 이어온 고향의 맛이 있으며 넉넉하고 포근한 대지와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으며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고 몸으로 직접 체험해보며 마음으로 느끼는 관광 체험놀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지와 연계된 막걸리를 비롯하여 특산주 개발 및 특산품과 연계한 상품을 개발하여 홍보하면 효과가 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복합 문화 공간 마련을 통한 관광 활성화. 수제 맥주만으로 거리를 운영한다면 수익성이나 이용하는 방문객에 따라 제한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각종 복합 다기능 건물들이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도시나 유원지, 휴양지, 온천지 등의 관광지에 관광객 상대의 다목적 복합 공간을 지으면서 그 안에 공연장을 포함시킨다면 관광진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수익성 개념의 공연장 운영은 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운영에 따른 재정 부담은 다양한 공공 지원 창구를 잘 활용하면 상당 부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운영 책임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관광산업으로서의 경제적 가치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차원에 머물고 있으나 그동안에도 지역의 이미지 홍보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믿으며 앞으로 노력하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우리나라에 와서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것은 현대적 고층 빌딩이나 대단히 개발단지보다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토속적이고 우리 민족의 애환과 삶이 서려있는 현장을 보고 싶어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민속촌의 개발이나 전통 재래시장의 육성, 그리고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는 전통마을의 복원 육성 등은 대단한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우리의 옛 농경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장을 마련하거나 전통 민속 공연, 전통 재래 행사, 도자기, 갯벌, 황토, 참숯 등을 이용한 생활체험 공간의 마련 등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제 맥주의 거리에는 다양한 한국의 미가 포함되어 있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지역 축제 및 이벤트를 통한 관광 활성화.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각 지역별로 문화 이벤트가 급진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자기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이벤트화하여 많은 외지인에게 널리 알리고 또 이를 상품화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연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하면서야 알았지만 향토주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연환경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특산품이며 술을 빚는 조건이 다 달랐을 것입니다. 수많은 향토주를 다 다루어 보기에는 너무 깊이가 없이 수박 겉핥기식이 될 것 같아 약효가 뛰어나면서도 특색 있는 몇 개의 향토주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의 확고히 형성된 맥주 시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서재 맥주 시장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므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다가 급격히 위축된 막걸리 등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중부지방의 백세주, 요즘에 나오는 술 중에 곡순당 백세주라는 술이 있습니다. 향토주 중에는 백세주라는 이름이 있어 이에 대해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래로는 찹쌀, 구기자, 황정, 하수오, 숙지향 등이 재료가 되는 백세주는 약술로서 이 술을 마시면 100세까지도 능히 살 수 있다는 말에서 이름 지어졌습니다. 하수오는 심장과 간을 도와주어 피해 순환을 원활하게 하며 자식을 얻을 수 있다는 좋은 약인데다가 허한 것과 병을 없애준다고 하여 예부터 귀히 쓰이는 약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벤트가 지역의 특성과 독특한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하고 어느 지역에서나 비슷한 주제나 무대 행사로 치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찾아온 관객들에게 실망을 안겨준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벤트는 그 지역만의 역사성과 시기성, 그리고 전통성의 기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차별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한 그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는 것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민의 참여를 끌어내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디자인하여 이를 상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향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술집이나 야시장 등의 소비 문화나 야경 감상만으로는 방문객의 야간 위락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수지 타산을 검토해야만 겠지만 방문객이 직접 참가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시장, 분수나 관련 단체 기관장이 품질을 인정하는 품질 인증제를 적극 도입하고 견실한 중소업체를 선정 공식 휘장 사업체로 지정하여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